영산공원 85만 평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공원으로 제대로 조성을 해놓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데 집값은 공원 한 가지만 가지고서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PD님 자막 좀 크게 좀 세게 넣어주십시오. 자, 이 고 교수님 모시고 지금 부동산 전망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요새 들어서 진짜 이제 이 2021년 연말 들어서는 진짜 집값에 약간 변곡점이 왔다 이런 얘기가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이 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원하고. 예, 그렇죠. 집값이 진짜 수년 동안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집값이 올랐는데 특히 주택 시장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대체 주택인 빌라나 다세대까지도 이게 이제 뭐 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값이 수년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것이다. 네.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 냉철하게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너무 단선적인 거예요. 사고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집값은 우리가 이제 지금 수년 동안 주제를 지금 시장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규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집값은 규제에 의해서 가격이 안정이 되고 올라가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가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네. 다시 얘기하면은 집값은 상품의 가격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수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OECD 기준으로 보면은 분명히 우리나라 주택 수는 좀 부족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현 정부에서도 2년 전부터도 공급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급은 가격에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잖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 김영미 장관께서 빵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잘 알고 계신 거죠. 네.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당장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만한 요소는 없는데 반면에 수요는 한 사람이 오늘 지금 가서 집을 사면은 이게 가격에 바로 그렇죠. 탄력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주택이 시장에 나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기존 주택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으로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매물이 계속 잠기고 그렇죠. 있잖아요. 양도세가 너무 무서워서 못 양도세, 파는 거죠. 못 파는 거죠. 양도세가 너무 무서우니까 못 파는 거지. 아예 버티고 아니면은 보유세 때문에 버티다 물려주고. 못 버티면 이제 물려주는 거잖아요. 증여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격 떨어지는 신호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직 없다라는 거죠. 이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가격이 떨어지려면 미분양이 나와야 된다. 이거 미분양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와야 떨어진다. 강남에 미분양이 나와야 돼요. 서울 마포에 미분양이 나와야지만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를 층층이 할 필요도 없고 공급을 많이 하면은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은 들어섰고 어떤 3기 신도시 지금 사전총약은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미분양은 교수님 생각에 언제쯤 나오긴 나오죠, 언젠가는. 3기 신도시 가지고는 안 돼요. 턱없이 부족하고요. 문제는 서울인데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공공만 강조하면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민간 정비 사업을 이게 활성화 시켜줘야 되고 민간 정비 사업을 빨리 민간에 맡겨서 빨리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분당이 10만 가구잖아요. 네. 분당이 이제 거의 다 재건축 할 때가 됐잖아요. 리모델링 재건축 됐죠. 재건축 할 네. 연한이 됐잖아요. 하남 교산 신도시가 3기 신도시가 이게 다 지면은 가구 수가 3만 5, 6천 가구 되잖아요. 하나만 놓고 근데 여기 분당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3만 가구는 늘릴 수 그렇죠. 있잖아요. 30% 정도 나오면 네. 네. 30% 공급 증가 효과가 있잖아요. 용적률 조금만 높여주면 예. 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 인프라에 비용도 안 들잖아요. 그래서 민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서울도 마찬가지죠. 근데 서울은 이제 막혀 있잖아요. 그죠. 네, 안전진단부터 이제 통과하기가 힘들잖아요. 요새 물 많이 먹더라고요. 2차에서 특히. 네. 또 이제 뭐 재건축 부담금,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 정비 사업에 이제 걸림돌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조금 완화가 되고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죠. 그러면은 지금 집값이 확 올라가는 거 아니냐? 당장은 올라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요.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공급을 안 해버리면은 더 가격 상승이 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오랜 시간 이 부동산 시장을 보신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이 부동산이 규제와 또 규제가 없는 시기에 계속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다 풀었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은 이 사실 정부가 막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 시킬 그런 조짐이 전혀 안 보이는데 네. 어느 순간 그런 시점은 반드시 오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비싸잖아요. 네. 많이 비싼데 규제가 풀어지고 공급 시그널이 시장에 확실하게 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가격은 뭐 떨어져. 이제 내가 사면은 공급이 많아지면 내가 산 집 떨어지니까 이거 제대로 투자하겠어요? 다주택자들 처분하려고 하겠죠. 그죠. 양도세보다도 더 무서운 게 미분양이에요. 네. 다주택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미분양 사태예요. 네. 그럼 우리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네. 새 아파트도 이렇게 막 이 가격에 안 사겠다 그러는데 분양가에도 예. 우리가 이제 여러 군데 보다시피 대구 일부 지역도 네. 미분양이 나서 시작했죠. 가격이 떨어졌죠. 과천 같은 데도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죠.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집값 상승을 잡는 만병통치약은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네. 근데 지금 참 미분양을 서울에서는 뭐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비 사업을 안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특히 집을 아직 못 사신 분들, 그 타이밍을 놓친 분들은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많죠. 아시겠지만 네. 4, 5년 전에 진짜 상승 사이클 초입 때 산 분들과 안 산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입장이 좀 달라져 있는데요. 이런 재건축 재개발 만약에 언젠가 좀 활성화로 접어들 수 있다면은 지금 이런 데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라. 뭐 어디가 제가 이제 홍 기자님 뭐 어느 지역을 제가 찍어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죠. 뭐 20년 전에도 그때 제일 비쌌다고 그랬어요. 어제도 비싼 사람은 오늘도 비싸게 돼 있어요. 오늘도 비싼 사람은 내일도 비싸서 내 집 마련을 못 한다라는 사실. 예.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갖다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니까 집값이 비싸 보이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비싸긴 비싸요. 근데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한다? 이건 안 된다라는. 내 집 마련만큼은 해야 된다라는. 1주택이 이제 무조건 필수다. 1주택은 내 집 마련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울에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내가 발품을 팔다 보면은 모바일로 보지 말고 발품을 좀 팔다 보면은 직접 가야 되는군요. 네. 그런 지역을 내가 분명히 찾을 수 있고요. 서울에는 내가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은 광역철도가 들어설 예정돼 있는 이런 지역도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GTX A가 파주 운정에서부터 동탄까지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 라인 지역을 본다든가 또 GTX B가 마석에서 송도까지 가잖아요. 이 주변 지역을 또 살펴본다든가 C가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내려가잖아요. 이런 지역들을 좀 잘 본다든가. 그래서 꼭 내가 서울만 강남만 이렇게 고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검다리 삼어서 내가 내가 직장 그렇게 해서 좀 평수도 넓혀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제 결혼할 때는 신혼할 때 뭐 전부 대골 같은 집에 살림살이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결혼 신혼집 차리는 건 아니잖아요. 조그만 데서 큰 데로 옮겨가면서 살림살이도 하나씩 물려가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거잖아요. 내 집 마련도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좀 중심으로
조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교수님 원픽은 그 GTX가 뚫리는 곳이네요. 서울이 아니라면. 네. 네. 그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질문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질문이 진짜 많네요. 네, 마지막 질문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전에 이제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말씀하시니까 네. 그 앞에 농부에게 소를 갈고 있는 그런 네, 사진, 네, 되게 네.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의 시초부터 해서 지금 이제 그 강남의 초기부터를 설명해주는 그런. 네네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곳이 서울의 중심이 된, 네, 대한민국 네, 중심이 된 네. 그런 곳인데 강남이 지금 이렇게 발전이 되고 이게 뭐 제2의 강남 뭐 이런 데로 많이 또 강남의 불을 이어갈 그런 지역이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 개인적으로 어디가 이 강남의 다음 입지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도시가 베드타운이 있고 일자리가 있는 신도시가 있잖아요. 일자리가 아주 많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신도시는 뭐 정말 강남에 준해서 보면은 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GTX가 사실은 서울 접근성을 굉장히 줄여주고 있잖아요. 획기적으로, 획기적으로 그렇죠? 줄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개통되는 2027년 이후에는 많이 분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남의 수요가 그렇게 신도시 보시는군요. 될 수도 있는데 일자리가 없으면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 이제 판교 같은 데는 일자리가 예. 많잖아요. 그죠, 많죠. 판교의 집값이 서울의 마포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음. 이게 이제 일자리가 있는 판교는 베드타운이 아니거든요. 일자리 중심의 그런 신도시거든요. 또 분당하고의 시너지 효과가 잘 나는 이런 도시라는 거죠. 그죠? 신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데 요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그런 약간 선입견도 있거든요. 아 그래도 이 판교는 경기도 네. 여기는 서울인데 경기도는 절대 서울을 넘을 수 없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는데 그건 그래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서울에 살 수 있으면 서울에 사야 되겠지만 안 되는 분들은 자금이 뭐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무리하게 되면은 또 안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럼 이제 그런 데를 차선책으로 선택을 해도 판교를 비교를 해봐도 일자리가 들어가는 신도시는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또 마지막 네, 기- 진짜 마지막으로 네. 용산도 관심이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용산. 네, 네, 용산. 용산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용산 좋죠. 서울의 그죠, 중심지고 좋죠. 네. 뭐 미국에서 집값이 뭐 가장 비싼 데를 꼽으라고 하면 맨하탄 공원 뭐 센트럴 파크인가? 센트럴 파크 주변 지역이잖아요. 예, 거기가 제일 비싼데 그죠. 우리 용산 공원도 85만 평이잖아요. 이거 이제 그 공원으로 제대로 조성을 해놓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집값은 공원 한 가지만 가지고서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중심지에 있는 건 좋은데 중산층들이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중산층들이 들어오려면은 중산층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교육 환경이에요. 예. 학교 초, 중, 고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그 서브 교육 환경인 학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서울에 보면은 대치동이라든가 뭐 중계동 같은 데는 외곽에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아주 되게 뭐 탄탄하게. 거기를 선호하는 거는 그런 교육 시스템 때문에 중산층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또 목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 환경이 중요한데 이 용산은 그런 것들이 아직 조금 취약하죠. 그게 그래서 이제 형성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용산은 뭐 교육 환경이나 주변의 편의 시설이나 교통 환경이나 또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자연 환경은 대한민국 최고가 될 거예요. 뭐 교통 환경도 나쁘지는 않겠죠. 어디 가기 쉬우니까. 4호선이 이제 관통을 하고 있으니까 7호선 6호선이 또 관통을 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교육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네, 좀 부족하고 뭐 주변에 어떤 편의 시설 뭐 용산 아이파크 몰이 뭐 있지만 있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지만 집값에는 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매부린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교수님과의 영상은 이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기회에 바로 또 모셔가지고 또 더 재밌는 에피소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나와주시고, 불러주세요. 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부리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